안녕하세요. 네, 자 쌍김 차장의 썰당. 자 올해 들어 2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보시는 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김성주 차장님 올해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갔고 이제 2월 말이죠. 말이죠. 이제 말인데 어떻게 지내세요? 아시잖아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뭐 그건 그렇고 시장에 요즘 정말 불같은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저번 달, 작년 말 저번 달까지 주식이 이제 불같았는데 네. 요즘 이상하게 또 주식에서 또 원자재. 이제 뭐 원유뿐만이 아니라 뭐 전기동, 뭐 농산물 가리지 네. 않고 원자재들이 아주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네, 지금. 분리시장 완전히 뭐 일단은 뭐 지수 미국 지수는 3대 지수가 뭐 계속 사상 최고치를 그렇죠.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일단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국제 유가 네. 이제 유가 부분을 조금 다뤄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 부분이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조금 이제 되고 있는데 맞아요. 뭐 유가 부분에서 왜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유가 흐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유가 가격 흐름 이런 것도 잠깐 좀 짚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네, 지금 최근에 일단 유가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거 다들 뉴스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네. 일단 지금 유가 WTI 네. 서부 텍사스 원유가 지금 배럴당 60불을 넘어서 아까 오기 전까지 63불. 네. 작년 한 4월 코로나 터졌을 때 마이너스에 비해서 뭐 0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뭐 몇 배인지도 진짜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지금. 코로나 전이라고 한다 생각했으면 뭐 거의 재작년 말 정도 수준까지. 네, 그때가 한 50불에서 60불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으니까 네. 거의 그때 수준으로 이제 복귀를 했죠. 근데 뭐 코로나가 뭐 백신도 많이 맞고 있고 뭐 저희 방송 시간으로 이제 내일 또 한국이 이제 백신 맞기 시작한다고 하고 그렇죠. 보급이 되고 많이 맞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이제 국제 유가는 이제 WTI잖아요. 네, 그렇죠. 서부 텍사스 경질유. 네. 그 WTI 가격이 유난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텍사스 지역 그 동네에 이제 엄청난 추위와 이제 눈 엄청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제가 있을 때는 미국에 있을 때 텍사스가 그렇게 추웠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더운 동네죠? 네, 더운 동네다 보니까. 근데 뭐 그쪽에 지금 한파가 그런 식으로 처음이다 네. 보니 뭐 근 100년에 처음이다 보니까 그쪽에는 난방 시설이 확실히 많이 세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인프라 작업 네. 인프라적인 구조 자체가. 아무래도 미국이어도 날씨가 덥잖아요. 누가 난방 킬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과도한 이제 뭐 전기 사용,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제 인프라가 좀 약하다, 그 추위에 약하다 보니까 정전도 많이 되고 정전이 되고 나서 이제 복귀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원유 시설이 워낙 많은 서부 텍사스 그쪽을 중심으로 생산이 이제 조금 중단이 된 상태죠. 현재. 그쪽이 쉐일이나 그쪽 쉐일 오일이나 뭐 원유나 뭐 다 그쪽도 전부 다 이제 다 미국의 메인 주요 원유 생산지인 거죠? 생산지고 거기서 좀 내려가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원유가 이제 수출도 되고 수입도 되고 네. 그런 유통뿐만이 아니라 생산 모든 거를 미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정전이 되는데 전기가 나가는데 어떻게 생산이 될 수도 없고 네. 뭐를 뭐 보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생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심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유 가격은 다른 원자재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만 네, 특히 원유 가격이 이제 하루에 2~3%는 그냥 기본 쭉쭉쭉 네, 오르고 맞습니다. 있죠 지금. 네. 2월 안 그래도 지금 금융시장 쪽이 불리시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원재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워낙 강하다 그쵸.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센 시장인데 위로 우상향의 정말 센 시장인데 여기에 이제 한파까지 오면서 원유 생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월 2일부터인가 1일부터 제가 봤을 때 오늘 기준으로 한 16%가 올랐더라고요. 16%가. 많이 올랐.
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16%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거죠. 이거 초간 40불 중반 중반 그렇죠. 됐었죠. 맞습니다. 원유 유가가 지금 뭐 단기 급등한 이유도 있지만은 약간의 억제제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된 이유 뭐 어떤 요소는 없는 걸까요, 전혀? 그러니까 뭐 누르는 힘, 네,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힘 누르는 힘. 그런 것들이 있다 하면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2월 25일이죠. 네, 다음 주 3월 4일 날 네. 이제 그놈의 오펙, 오펙 국가들 그다음에 비오펙, 오펙 네. 플러스 국가들이 이제 또 회의를 해요. 그 정례 회의가 있는 정례 건가요? 회의가 있는데 좀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이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또 싸움이 그 둘의 어떻게 이제 될지. 대장주 둘이 싸운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오펙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의 대장인 사우디아라비아랑 넌 오펙의 대장 네, 대장인 뭐 대장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 둘이 이제 싸우는 거죠. 감산을 더해라, 덜한다, 증산을 해라, 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나오겠죠. 사우디의 입장이라면은 지난 그 오펙 회의 때 정례 회의 때는 결국 러시아의 의견이 반영이 많이 반영이 됐죠. 됐죠. 네, 러시아는 그때도 감산 더 이상 못 하겠다는 증산한다. 증산을 한다는 뉘앙스를 네. 풍겼으니까 오히려 그때는 증산했죠. 사우디는 제 기억상 감산을 유지를 했고 유지를 했고 러시아는 뭐 6만 배럴인가 어느 정도 증산을 했. 일부 이제 증산을 증산을 하기 했죠. 시작했다라고.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때부터도 약 20불 가까이 올랐으니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증산을 하겠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은. 그쵸. 걔네 입장에서는 이제 더 해가지고 가격을 조금 안정화시키자라고 입장을 밝힐 거고 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성하다. 그쵸. 거기에 대한 약간 관망세를 그런 이제 석유 수출은 국가든지 넌 오펙이든지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 주장을 펼치겠죠 이제. 근데 이제 저번 달은 이제 좀 사우디가 양보했잖아요. 네. 근데 언제까지 또 사우디가 사우디아라비아 양보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이제 뭐 계속 양보를 한다고 표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실제로 이제 사우디가 그 원유 뽑아낼 때 그 비용 자체가 예전에 이제 저희가 원유 시장 이야기할 때 15불 정도 내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중동 지방이 15불에서 뭐 한 20불 정도 네. 그 사이 그리고, 레인지죠 지금. 그리고 러시아가 한 30불 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일단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볼 게 러시아와 사우디 간에 이제 나라의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게 사우디는 아무래도 이제 다 석유가 메인이니까. 석유가 메인이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지금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가에 대한 이제 적자가 더 심해지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네요. 네, 왜냐하면 사우디 같은 경우는 거의 반 이상을 네. 뭐 매장량도 제일 네, 그렇죠, 많으니까 그렇죠. 네. 반 이상을 뭐 원유, 석유 이제 채굴 해서 파는데 석유 제품의 위주의 위주하고 돈을 뭐 번다고 그게 생각을 반 해야 이상이 되겠네요. 하니까 일정한 제가 알기로는 얘네 손익분기점이 한 30에서 40불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정말 손익분기점이고 손익분기점일 거기서 뿐이고. 이제 여러 가지 포함돼서 재정 적자나 이런 거를 한다 보면 거기를 조금 완화시키는 가격이다 하면 60불대가 넘어간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럼 러시아는 그 상대 대비해서 오히려 원유보다는 가스가 오히려 비중도 많이 그렇죠. 차지하고 하기 때문에 훨씬 낮기 때문에 지금 감산을 해도 감산을 이제 동의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네. 러시아보다 그 생산 원가는 싸요. 생산 원가는 싸. 손익분기점도 싸. 손익분기점도 싸. 근데 나라가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너무 커요. 맞아요. 사우디는 제가 옛날 정말 몇 년도야. 2007년에 제가 코트라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때 그 왕자가 왔었거든요. 왕자 와서 이제 우리나라 그 삼성에서 그 연습용 전투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구매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근데 그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도 특별한 산업 기반이 없더라고요. 다 원유밖에 없었어요. 원유 그리고 갖고 원유 캐서 그거 갖고 뭐 해서 팔고. 직원이 20명 남짓했는데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이 그 왕세자가 갖고 있던 그 회사의 돈이 10조 원이 넘게 갖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 왕세자가 갖고 있는 돈이 10조 원이 넘게 갖고 있던 그런 자기 자산이 10조? 네. 그러니까 아무 산업 기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원유가 매장돼 있어서 그걸 뽑아냈기 때문에 그 정도 있는 그러니까 일개 조그만한 나라 왕세자의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정도가 뭐 10조 이상이 된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국영기업이나 뭐 사우디는 솔직히 말할 필요도 없고 대부분이 국영기업이죠. 그쵸 사우디는 전부 다 국영기업 그러니까 더 국가 재정에 더 영향을 더 많이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싸움이 한판 있을 수도 있겠 서로 의견 충돌이 네. 확실히 있긴 있겠네요. 일단 자체적으로 사우디가 요번 3월 달까지 감산을 한다고 했으니 아마 할 거고 4월 달부터는 감산을 종료할 수 있어요. 자기들 근데 마음대로. 그렇죠. 일단은 그러면은 차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한다면은 러시아도 사우디가 실제로 이제 손해 분기점이 제일 낮지만은 중동 국가들도 상당히 보면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서는 사우디가 그 정도인데 다른 중동 국가는 더 뭐 국가에 더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겠죠. 아마. 뭐 중동은 상당 부분 사우디가 동의를 하지만은 넌 오펙 국가들은 중동 국가는 기존 오펙 국가들과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려고 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더 크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현재 가격에서는 조금 눌릴 수도 있다. 눌릴 수 있다. 그렇게 만약에 판단할 사우디까지 감산을 안 하고 네, 이제 우리도 좀 증산 좀 하자. 네. 언제까지 남 좋은 일 하냐.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좀 좋은 일 좀 하자. 우리 좋은 일 좀 하자. 해서 감산 종료. 네. 증산 나도 얼마큼 할래.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전에 그 사우디랑 러시아랑 결국 싸우면서 이게 마이너스가까지 갔었잖아요. 그쵸. 합의가 안 되면서 그때 뭐 말 그대로 하루에 30불 가까이가 30불 40불 넘게 빠진 거죠. 화가 없으니까. 20불에서 마이너스 30불까지 50불 넘게 빠졌구나.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때도 이 두 국가의 이슈 하나만으로 그렇게 됐는데 뭐 이번에도 상당히 조금 속 시끄러운 이해가 날 수도 있다고 일단 판단을 네.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이제 또 변수가 있잖아요. 미국이 미국. 셰일 오일 때문에 미국이 그렇죠. 약간 변수가 있잖아요, 지금. 미국도 셰일 오일이 최소 이제 65불 정도 평균 수입 손익분기점이 65불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딱 있는데 좋죠. 딱 좋은 딱 상황이라 좋은 수준이죠, 지금. 이제 그러면은 셰일 오일을 더 그럼 이제 뽑아내기 시작한다면은 가격에는 전혀 좋을 게 없게. 하나도 없겠네요. 아마 아시잖아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석유 원유의 매장량이 제일 크다. 네, 뭐 중동 국가들이 네네네. 하다 보면 셰일은 또 미국이 그렇죠. 세계 엄청 최고죠. 최고잖아요. 네, 제일 많은 매장량을 갖고 있고 뽑아내는 기술도 최고고? 미국이 최고다 보니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생산량을 생산 쿼터를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물량 대비해서 뽑아내는 물량 이제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요가 많이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글로벌 중국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하지만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유럽도 잘 모르겠고 거기도 뭐 미국도 아직 뭐 조금 미비한 수준이 많고 지금 유가가 상승의 가장 큰 힘은 금융적인 이슈가 솔직히 더 크잖아요. 뭐 수요 공급보다는 예전에 항상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뭐 구리가 되든 원유가 되든 뭐가 되든 수급은 가장 중요하다. 당연히 이런 이슈 때문에 수급은 중요는 한데 저희가 완전 거짓말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요즘 지금 이거 보시다가 지금 원유 얘기했지만 구리 얘기 잠깐만 하면은 지금 미쳤잖아요. 지금 10년 내 최고인가요? 제가 2010년에 입사했는데 11년도인가에 구리 톤당 만불을 봤어요. 그러니까 8, 9년 만에 지금 최고치니까 9,600불. 구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인데 중국에서 사용하고도 남을 수요가 지금 생긴다라고 지금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콜옵션이 엄청나게 걸렸을 거야 이거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수요 공급도 있지만 네. 가장 큰 거는 투기, 제 생각에는. 투기 세력이죠. 투기 세력. 투기 세력이 정말 뭐 원자재 시장뿐만 아니라 뭐 금융시장 자체에서도 전부 다 그냥 덕지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른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다들 뭐 뉴스에서 보다시피 뭐 슈퍼 사이클이다. 10년만에 한 번씩 온다. 지금 뭐 뉴스에서는 뭐 지금이 그때다. 근데 그거는 조금 잘 모르는 것들이 하는 소리야. 그거는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것도 솔직히 전문가 애들 나오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애들밖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뭐 게 10년만에 한 번씩 온다고 하니까 그 슈퍼 사이클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서도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은 위치를 높고.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금융시장이 이런 시장에서도 무조건 위험자산 선호층이 굉장히 강하다.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으쌰으쌰 할 때 이제 가격이 오를 때, 그런 때를 그렇죠. 슈퍼 사이클에 적용이 딱 된다. 거기 플러스 미국 달러화가 약해. 달러 인덱스 값이 되게 약할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솔직히 수요도 솔직히 모르겠고, 단순하게 올랐지만 아직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기 회복에 위해서 각국의 중앙은행에 돈을 쏟아 붓기 때문에 이거로 인한 이제 인플레이션 했지.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오르는 건데, 그럼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은 저는 솔직히 지금 쓰면 안 된다고 봐요. 저도 아직은 조금 너무 이르지 않나? 슈퍼사이클은 우리가 리먼 이후에 실제로 이제 첫 번째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을 때, 그때가 아마 슈퍼사이클의 가장, 제가 일을 했을 때 기점으로는 한 2009년. 2009년 이후에 이제 그때가 가장 슈퍼사이클이 아니었나,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10%가 한참 넘을 때였고, 한창 경제 성장률 올리겠다고 진짜 혈안이 돼 있었을 네, 때라 그럴 때라. 모든 인프라 모든 걸 다 투자했을 그렇죠, 때야. 그렇죠. 그때는 뭐 공장 돌리려면 석유 필요해, 원유 네. 필요해. 뭐 지으려면 뭐 철도가로 인프라 지으려면 굴이 필요해.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이제 좋아지니까 생활 좋아지니까 뭐 소비도에 뭐도 많이 먹어. 그러면 이제 네. 뭐 가축들도 많이 키우려면 이제 뭐 옥수수 대두 네. 많이 써.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다 맞물려서 네.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조금 금융시장 쪽에 제가 아까 약간 언급했던 것처럼 콜옵션에 전부 다 그냥 투기 세력들이 뭐 덕지덕지 달라붙은 거죠 지금. 몰빵을 했다고 해도,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도 절대 오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서운 게 카파도 아까 그렇고 원유도 네. 그렇고 저는 조만간 이거 그러니까 청산 물량이,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이거를 청산을 한 방에 한다면 시장 굉장히 리스크가 네. 크기 때문에 그 본인들도 그렇게까지는 까지는 안 하겠지만. 않겠지만은 일단은 뭐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는 없지 않아 사실이에요. 솔직히 네. 이제 지금 뭐 금융시장에서도 조금 지금 어제 오늘의 우리나라 시장이랑은 조금 다른, 미국 금융시장은 다우가 또 사상 고점을 계속 찍었고 오르고 있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가 역시 여기에 연동이 돼서 같이 크게 상승을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싶을 것 또 같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선물은 만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만기 때 다가오면 네. 어차피 아예 포지션을 꺾고 없애든지 롤오버를 하든지 그렇죠. 뭔가는 취해야 되거든요. 네. 투기 액션을 세력이든 취하겠다. 해지 그렇죠. 물량 뭐 정말 뭐 투자하는 기관 투자다시든 네. 뭐든지 다 뭔가 액션은 취해야 되기 때문에 또 뭐 원유 시장 지금 만기 뭐 한 달 남았지만 그렇죠. 채굴물 한 달 뭐, 3월 20 며칠 될 네. 거예요. 되겠지만 또 그때 돼서 또 한번 가격 변동성은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쓸 수 있지 않겠나.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가격 상승을 이끄는 요인은 그럼 미국 지역의 날씨. 이거는 근데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한 1, 2주 안에 끝날 것 같고 네. 내 생각에는 왜냐면 한 1, 2주 안에 뭐 파이프라인이나 공장이 다 이제 복귀할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이상 안 그렇죠. 추워지면. 네. 많이 회복은 했다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뭐 이게
워낙 이게 그 거의 처음 있는 그 일이라. 사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텍사스가 아니었어 진짜. 그렇게 눈이 많이 그리고 온 세상에 얼어붙었더라고 진짜. 거기가 겨울왕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시간에.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저희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세계 각국들에서 돈을 풀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통화 가치가 이제 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뭐 미달러가 뭐 주 통화기 때문에 거기 하락에 따른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를 이제 원유뿐만이 아니라 뭐 원자재 이런 데로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그게 되고 이제 있고. 하고 저희 같은 투기 세력, 투기 세력. 이 세 개가 지금의 원유 가격을 60불 이상.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골드만 네. 이름 말해도 되죠? 네. 골드만 말해도 되죠. 사스가 75불, 80불까지 간댔잖아요. 80불까지 생각을 뭐 그런 리포트를 내놓으니까. 네. 근데 아시잖아요. 걔네들은 골드도 저 2,000불 간다 그랬나요? 네. 그런 말하면 빠져요. 네, 네. 그리고 비트코인 1억? 10억 간다 그랬잖아요. 아니, 10억 간다고 했으니까. 걔네들은 조금 이제 오버해서 한 경우가 오버해서 좋게 평가를 하지 항상.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데니까. 사람들이 뭐 골드만 사스 하면 걔네들이 진짜 투기 세력일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80까지 오른대. 음. 지금 60불 대야. 요거는 약간 양방향성의 의미를 더 둘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하고 그저께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미국 상하원에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발표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저께 이제 23일날 발표했을 때는 시장이 아직도 안 좋다. 회복이 아직은 코로나19에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조금 네. 걸릴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또 풍겼단 말이죠. 근데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금리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어제는 이제 하원에서는 확실히 이제 못을 박았죠. 이제 금리 변동은 공이나 지금 같은 이제 통화 정책에서 변함은 없다. 네, 변화가 있을지언정 변화가 있으려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 최소 2.0 그 목표 타겟치인 2.0% 까지 회복을 해야지 그런 거에 변화가 있을 수 네. 있다라고 아예 못 박았으니까 이제 뭐 또 그 바이든 대통령 또 1조 9천 네, 1.9조. 네. 그렇죠. 그 정도의 이제 경기 부양책도 이제 뭐 조만간 오늘 내일 서명한다고 하니까 하원에서 승인되면은 상원에서도 같이 한꺼번에 처리가 되는 건가요? 하원에서 하고 이제 상원을 올리겠죠. 그렇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요것도 이번에는 그 약간 특별법 형식으로 해서 뭐 과반수 이상만 되면은 무조건 뭐 그냥 통과를 시킨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넘치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뭐 오늘 유가를 메인으로 하지만은 다른 원자재 시장도 여전히 가격은 계속 뭐 우상향에 뭐 위가 완전 오른쪽이 뻥 뚫려 있다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디가 끝인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유가가 만약에 진짜 더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70불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저도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70불, 오르면 80불 이렇게만 올라도 지금 뭐 63불이라고 해봤자 6불밖에 7불밖에 그렇죠, 차이가 그렇죠. 없어요. 그러면 뭐 이거야 뭐. 작년 말에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올해 이제 평균 가격을 그러니까 상반기 내 가격을 한 60불 정도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반기 이제 끝날 때쯤에 근데 이미 2월 달인데도 이미 뭐 60불을 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 정보청 국가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정보청 자체도 생각보다 이제는 뭐 투기 세력이 워낙 많이 들어왔고 너무 빠른 거죠. 지금 속도감이 너무 빠르니까요. 지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3월 4일에 있을 오펙 플러스의 정례 회의가 최근 이제 다음 주잖아요. 다음 이제 이 유가 시장을 더 위로 띄우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조정을 하느냐. 그렇죠. 이게 키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원유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정례회의 결과에 대한 뉴스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번 주에 나왔던 원유 재고 지표가 줄었죠. 텍사스 때문에. 줄었죠. 네, 텍사스 때문에 줄었단 말이죠.
난방유 수요가 늘고 엄청나게 추워지니까. 추우니까. 엄청나게 이 지금 3월을 앞둔 시기에 그랬으니 그래서 그 에너지 주간 재고도 줄은 상태에서 가격을 계속 다 똑같이 쳐올렸던 이유가 됐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은 러시아에서 이제 더 이상 감산을 하는 거는 못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풀린 이유는 그때는 많이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셰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그럼 유가에는 어느 정도 압박이 있지 않을까? 그럼 밸런스가 확실히 어느 정도는 맞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그쵸? 약간은 밸런스는 맞춰질 수 있다고 생각은 그러면은 하는데 사장님 말씀 잘라서 미안해. 그러면은 지금 투기 세력도 청산하는 포지션이 나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조정이 좀 된다, 네. 밸런스가 좀 맞춰진다, 그래서 가격이 한 하루 이틀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청산 물량 저는 투기 세력에 대한 청산 물량은 그렇겠죠. 꽤 나오지 않을까. 자, 꽤 상당히 네, 상당히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어느 정도요? 네. 많이? 아니 뭐 어때? 그냥 뭐 어느 정도 수준은 얘기할 지금 우리 63불이란 말이지. 3불이면 저는 만약에 3월 4일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냥 다시 40불. 40불까지? 40 중반. 40 중반까지? 45까지. 20불이나? 중반까지. 그렇구나. 저는 한 10불 정도는 빠질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고 여기서 만약에 진짜 사우디아라비아가 네. 나 이때까지 니네들 좋은 일만 했어. 내 좋은 일 할래. 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40불은 순식간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저도 리포터는 그 정도 수준 갈 수 있다는 리포터도 보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면은 뭐 정말 좀 정신없는 시장이 유가로 인해서 다른 곳까지 같이 끌어내릴 수도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아마 있어요. 그러면 유가에 들어간 투기 세력들이 빠지면 카파에 들어간 투기 세력, 같이 농산물 빠질 수 있다는 투기 얘기겠죠. 세력 다 빠질 거예요 아마.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에 지금은 밸런스가 많이 틀어진 상태잖아요. 그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춰질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면 될 것 같네요. 이게 뭐 서서히 올라서 이 정도까지 됐으면 이런 말도 안 하겠는데 너무 급하잖아요. 진짜. 그렇죠. 너무 급하잖아요. 이렇게 오르는 것도 참 진짜 보기 드문 현상인데 이렇게도 참 오르네요 가격이. 이렇게 뭐 가격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예전에 그 이란이 한번 공습당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네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2월달 들어서만 지금 이렇게 뭐 15% 이상 올랐다는 것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지금 뭐 예전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유가 100불 보던 시절 그거 이런 식으로 오른다면 100불까지 가는 것도 뭐 3월 중순이면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일단은 다행히 브레이크 걸 만한 포인트가 하나 생긴 것 같고 근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딱 타이밍 좋게 얘기를 원유를 잘 이야기를 꺼냈다고 싶은 게 요즘 이제 인플레이션 하면서 이제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거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원유기 때문에 그렇죠. 원유가 그 말 그대로 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는 우리 커머디티 상품 구리와 함께 밀접해 주는 뭐를 상품이고 하려면 어디 이동하더라도 네. 자동차 하나 이동하더라도 기름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드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금을 얘기를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금이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역할이 조금 애매하단 말이죠. 금이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금은 안전자산 아니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선물 그냥 어차피 선물 거래하는 투기 세력이 잔뜩 달라붙어 있는 그것도 위험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 그대로 아니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어찌됐든 올라가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해지 수단으로서 금 가격에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금이 오히려 가격이 뚝뚝뚝뚝 오히려 떨어졌어요. 먼저 2,000불 찍고 나서 1900 금방 갔고 그리고 이제 들어왔고 지금 거의 한 6개월 최저치인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차장님이. 그거 제가 또 해야죠. 해주세요. 그런 거를 우리 인플레이션의 가장 메인이 되는 원자재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반대되는 상품의 메인인 금을 이어서 해주면은 스토리는 좀 맞아갈 것 같네요. 네. 희한하게 딱딱 맞네요. 저희가 정하는 게. 운이 좋다는 건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국 양회도 3월 4일날 같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얼마나 보고 하는 것에 따라서도 대신에 이제 원자재 사용에 대한 기대 수치가 만약에 더 높다 하면은 그쵸. 요것도 되게 지금 이 3월 초에 뭐가 많아요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네요. 지금 뭐 그 파월 의장의 이번 주 있었던 의견,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연달에 있는 오펙 그리고 양회까지. 뭐 중국 양회 제가 이전에 그 저희 이현미 팀장님이랑 했던 이제 내용 중에 양회 부분을 잠깐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양회 이제 중국의 이제 정확히 어떤 거죠? 가장 큰 회의, 연간 내에서 가장 큰 회의고, 그게 전인대하고 하나가 또 그 뭐지? 전인대하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두 개를 합해서 양회를 하는데 한 2, 3주 해요, 솔직히. 2, 3주 하는 거고, 2, 3주 그러나 해요. 그 중국이 올해는 얼마만큼의 경제 성장률을 이룰 거다. 그 다음에 뭐 인프라면 인프라에 얼마만큼 투자를 할 거다. 뭐를 할 거다. 1년의 계획을 발표를 하는 날이죠. 그거에 따라서 이 원자재 시장은 원래대로라면 들쑥날쑥한데 들쑥날쑥하죠. 한번 하겠죠. 그래서 그 전인대 때 중간중간 그 뭐 리커창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처럼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이제 계속 하잖아요. 계속 말할 거야. 네. 그러기에 따라서 이제 원자재 시장의 흐름, 특히 유가 시장 흐름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한번 정리를 해준다면 결국은 금융 세력에 투기 세력이 많이 집중된 거다. 네. 저는 지금은 수요 공급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투기 세력의 힘이다. 네. 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텍사스의 단기적 이슈. 단기적 이슈. 에다가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는 3월 초에 있는 오펙 회의랑 이제 중국의 전인대하고 정의업. 맞아요. 네. 그 두 개의 양회. 네, 양해를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다. 이게 근데 그 오펙 정례회의에서는 그게 하루 이틀이면 회의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아마 3, 4일? 네. 4일, 5일? 뭐 4일, 5일. 그 정도에서 바로 끝날 거예요, 아마. 거기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 주에쯤 딱 그게 발표가 나겠네요. 그래서 그때 가격이 70불 이상으로 올라가 있냐? 앞에 5자로 바뀌어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유가 흐름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례회에서 뭔가 러시아도 생각지 못한 이슈들이 터졌다. 그러면 터졌다 하면은 유가 변동성이 심했다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일단은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유로 오늘 현재 시장 흐름을 간단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다 하면은 이제 상품 스펙을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원유 상품 스펙을 그러면은 우리 차장님이 스펙을 한 번씩 그러면은 어느 원유가 어떻게 거래가 되고 하는지 이 해외 선물 시장에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진행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네. 그거는 뭐 짧게 상품 스펙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나스닥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똑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주요 상품들 하나하나씩 네. 설명해 드리는 걸로.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걸 알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